안녕하세요. 매일 행정법 오늘도 강론 갑니다.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13일 일요일 오늘도 잘 쉬고 계시나요? 쉬는 김에 하나 하고 가세요. 강론 문제 쉬워요. 이거 총론하고 강론하고 겹친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론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강론에도 나오고 총론에도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총론만 공부하시는 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살펴볼게요. 오늘 문제 갑니다. 가요. 24년 9까지 7급 문제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자, 이거 틀린 지문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 그래서 토지보상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일단 토지보상 이거 수용 절차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예요. 손실보상 여기에 관한 문제지, 뭐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그러면 행정법 총론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개발법, 개발사업, 국토개발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업을 포함한 여기에 강론 포함, 강론 파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나온다 해도 잘못된 지문은 아니에요. 이거 총론에서 나온다 해서 잘못이고 강론에서 나온다 해서 총론께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일단 토지보상법인데 이게 토지를 보상하는 절차는 공용수용에 관한 절차에서 쓰고요. 우리 공용수용법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요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자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관한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또는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물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도 있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걸 업그레이드 할 때 이걸로 씁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은 일반적으로 국토개발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이라고도 하죠. 일반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에 관한 특화된 법, 그 도시개발을 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나중에 노후화되거나 또는 시설물 자체가 호용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도시 및 개발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같은 거 합니다. 재건축하고요, 정비사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택 정비 사업이죠. 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업그레이드법이에요. 뭐 도시개발법, 주택개발법, 전원개발법, 다 개발법. 여기에 일반법에 근거해서 개별법들 많고요.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만든 이런 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요 법으로 한다. 이렇게 법구조가 이래요. 법구조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토지보상 문제는 저 법으로 일반법이에요. 이게 토지보상에 관한 일반법. 여기에는 토지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기준 가격에 관해서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있는데, 그걸 공시지가법 등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금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 결정 절차는 사업인정 절차, 대부분 그러죠. 자,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서 요 절차, 승인 절차를 통해서 대상 지역, 토지, 범위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지역 토지 범위가 확정되면 여기가 재개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승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절차를 들어가요. 그럴 때 수용 절차, 승인 절차 이전부터 뭐 하냐면 사법관계로서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요. 그래서 협의 절차, 협의 수용을 먼저 하고, 그런데 승인 절차 날 때까지도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다 해서 강제 절차를 하는 걸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이거부터요. 사업시행자 정하는 절차, 이걸 먼저 하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사업인정 절차를 2단계로 거치고, 사업인정 절차, 이거 승인 절차를 거치면 처분이 돼서 대상지역 토지 범위가 확정되고, 거기에 재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를 통해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절차 3단계를 거치고, 이 3단계 절차에서 협의 수용할 때는 사법관계로 보고 협의니까. 하지만 그 다음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근데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어요. 지방에서는 지방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넘어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 가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여기도 청, 여기도 청.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거쳤을 때도 재결, 첫 번째 거쳤을 때도 재결. 그럼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토위 갈 때는 여기는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갈 때는 이의 자 이런 말을 붙여요. 이의 재결 이런 식으로 붙여요. 이의 신청 이런 말을 붙이고 이의 재결. 그래야 몇 번째 했다는 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금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돈. 보상금 결정. 근데 이 보상금이 많이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싫어할 거고 적게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싫어해서 어떤 결정이 됐든 소송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보상금에 대고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기보다는 보상금에 조금 더 높여주세요. 조금 더 낮춰주세요. 그래서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함께 해도 되고 각자 해도 되고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 조금 더 빠르겠죠. 왜?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나 원래 결정금액에서 조금 더 높이나 똑같은 결론을 얻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하는데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봤으니까 보상금 결정 요거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보상금 결정 대부분 토지보상금이에요. 건축물은 이주비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주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사비가 건물비보다 더 비싸요. 과다. 또 사용하겠다. 건축물 자체를 사용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그럴 때는 건물비, 건축비, 건물비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이에요. 그럴 때는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 사업 이거 당해 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은 그 개발 이익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야죠. 이 개발 이익을 보상금에 같이 포함시킨다?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통한 다른 지역 사업을 통한 이 땅값이 올랐어요. 그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이건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당해 사업을 통한 제한은 그거는 제한받기 전 상태를 가지고 보상금 기준으로 하셔야지 당해 사업을 통한 제한은 이건 개발 이익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준다? 사업 시행자가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채권이나 대토 보상은 예외 원칙이고요. 대토는 서로 맞바꾸는 거 또는 채권 보상 이런 거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대토, 본인이 원해도 채권. 하지만 채권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1억 원까지는 현금 보상해주고 1억 원 이상일 때, 그것도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만. 채권도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5년 이내. 자, 한마디로 도달 기간이 5년 이내. 이자 같은 거 더 붙여서 주겠죠. 그다음에 사전 보상이 원칙입니다. 일시불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인별 보상을 해줘야지 물건별 보상을 해주면 못 가요. 왜? 오늘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언제 나가요? 한 번에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일시불 만약에 활부 또는 후불로 하면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이 다 원칙. 인별보상, 그 다음에 사전보상, 사후보상, 원칙 안 돼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취득보상에 대해서 내용을 옳차는 거. 사업시행자는 공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인에 점유하는 토지 출입, 측량.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다. 맞아요. 두 번째, 공인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거 맞죠?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인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 변동이 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한다가 아니라 이건 고려 안 합니다. 당해 사업을 통한 해당 사업을 통한 공인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제한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3번이 바로 틀린 지문. 자, 4번 토지 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보상금 증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당사자끼리 하셔야지. 행정처분을 상대로 할 때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까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 맞습니다. 여기 토지수용위원회에 나오면 안 돼요. 4번 가지고 정답을 많이 냈었죠. 근데 오늘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주말 깔끔하게 요 정도는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론과 강론과 같이 걸쳐있는 영역이었어요. 자, 오늘 정인원과 함께 하셨으니까 월요일부터는 또 달려봐야죠. 갑시다. 정인원입니다.